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지니쌤입니다. 자전거, 기차, 자동차 이런 탈 것들 좋아하시나요? 어떤 거 가장 좋아하세요? 여기 보면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옮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왜 이게 가장 좋아요? 멀리 갈 때 타고 다녀도 괜찮고, 가까운 데 갈 때도 타고 다녀도 괜찮아가지고, 몰라. 아, 그렇군요. 그 그림들은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는 것들인데요. 좋아하는 거 하나씩 골라주세요. 힘들네. 자, 돌아서 골라주세요. 자전거를 왜 선택했냐면, 걸어가는 것보단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고른 이유는 학교 갈 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 달랐네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때,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었죠?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옮기는 것을 우리는 한자말로 수송이라고 합니다. 보낼 숫자에 보낼 송자예요. 그래서 숫자는 수출, 수입 이런 말, 그리고 송자는 전송하다 이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옮기는 것, 이동하는 걸 수송이라고 하는데, 수송에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는 수송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수송수단의 예를 선생님이 사진 그림으로 뽑아서 붙여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선생님이 분류 기준을 정해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을 분류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분류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했는지 짐작이 가나요? 네, 맞췄습니다. 이동하는, 수송하는 통로, 길을 두고 했지요. 여기는요? 네, 맞아요. 버스, 자동차, 기차, 자전거는 땅으로 수송을 하지요. 그리고 드론, 비행기, 우주선, 헬리콥터는요? 하늘이요. 그리고 화물선, 오리배, 여객기, 요트는 그렇죠. 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가느냐, 물로 가느냐, 하늘로 가느냐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송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이름을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땅, 바다, 하늘 이거 사람들이 뭐뭐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맞습니다. 육해공이라고 하지요? 들어봤죠? 자, 먼저 여기가 유, 그리고 여기는 해, 여기가 공. 그래서 땅 위로 수송한다고 해서 여기가
대륙할 때 육자에다가 땅 위로, 그래서 육상 수송 수단. 여기는 바다 위로 수송한다고 해서 해상 수송 수단. 공중을 지나간다 해서 공 앞에다가 항해. 바다를 지나가면 항해. 그리고 공중을 지나가면 항공 수송 수단 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름을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 같이 외워볼게요. 자, 땅 위를 지나간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육상 수송 수단. 그리고 바다 위를 지나가서 해상 수송 수단. 그리고 하늘 위로 지나간다 하여서 항공 수송 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외웠지요?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수송수단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수송수단은 이 해상수송수단하고 항공수송수단에 비해서 단거리 수송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움직이려고 했을 때 뭘 이용하면 좋겠어요? 헬리콥터요. 헬리콥터도 이용해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선생님의 차나 기차나 이런 거겠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상 수송수단은요, 단거리와 소량 수송에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상수송수단과 항공수송수단은 육상수송수단에 비해서 장거리에 유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에 사는 친구나 친척에게 무엇을 보낼 때는 배로 보내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로 보내는 게 저렴할 것 같아요? 배로 보내는 게 저렴할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배가 더 저렴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늘을 뜨려면 그만큼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쵸? 그래서 비행기 값이 더 비싸거든요. 해상 수송수단은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수송에 유리합니다. 반면 항공수송은 어때요, 여러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공수송수단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항공수송수단은 수송 속도가 빠르고 장거리 수송에 유리합니다. 왜냐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멀리 갈 때 이제 시간이 돈이잖아요, 여러분. 빨리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비행기로 많이 가지요. 그래서 비행기로 가서 이제 뭐 여행도 하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일 있으신 분들은 일 다 보고 비행기를 타고 많이 돌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수송 속도가 빠른 것 때문에 장거리 수송에 유리합니다. 이런 수송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떤 점이 좋아졌죠? 어떤 점이
불편해졌나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수송수단의 발달로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여러분?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수단 발달로 좋아진 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으랴 말 타고 가는 거하고 붕 자동차로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빨리 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자동차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송수단이 발달할수록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효율이 증가했어요. 자, 밑에 있는 트럭하고 화물선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졌죠? 맞아요. 멀리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보찜을 메고, 보찜? 아, 너무 옛날 표현이네요. 내가 어떤 짐을 메고 해외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짐 하나, 힘센 사람 짐 2개, 3개, 4개까지 뭐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막 엄청나게 큰 짐들은 못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이따만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많은 양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율이 증가했지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영역이 확대되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육상, 길로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기 보니까 바닷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 영역도 알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로 다녀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항공 부분을 발달시켰고 그 다음에는 우주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분과 선생님은 죽기 전에 그 해외여행은 너무 당연한 거고 우주여행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송수단 발달로 나빠진 점도 있어요. 단점이죠. 바로 환경오염, 대형교통사고, 주차 문제 등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화물선, 큰 배가 타니까 바다에 이제 기름이 많이 유출되고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송수단들은 지금 현재는 석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석유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많이 태울 테고 그러면 대기오염도 또 많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화물선, 큰 트럭, 큰 기차 이런 수송수단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또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물론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그리고 항공 그리고 우주 쪽으로까지 수송수단이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태서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주차, 수송수단의 대표적인 자동차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죠? 자, 지금 현재 개발되어 가고 있는 수송수단입니다. 이미 이제 만들어졌어요. 발명은 되었는데 아직 상용화 되기는 전인데 제 생각에는 곧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나왔던 문제점들, 단점들을 최대한 없이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전하고 더 빠르고
편리한 수송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선생님은 크게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접히는 전기자동차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니까 석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할 때 하고 달리 접힐 때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최첨단 바이오버스예요. 이것은 사람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버스의 바퀴를 굴리는 힘을 얻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배설물이 그냥 썩히고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겠지요. 재생에너지잖아요. 마지막으로는 태양광을 이용하는 태양광배입니다. 태양의 빛을 전기로 바꾸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겠지요. 이처럼 수송수단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송수단이 발전하는 것처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사람들도 발전해야겠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잘하는 점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단점을 발견한다면 그 단점은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몇몇의 학생들은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면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단점을 개선하면 더 나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장점은 더욱더 멋있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점은 개선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송과 수송수단의 의미, 그리고 수송수단의 발달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선생님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